네, 그리고 우리가 파킨슨이 증상이 생기고 의사를 만날 때까지가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. 그러면 증상이 약간 손떨림이 약간 생기고 1년 반 동안은 내가 손이 좀 떠네? 이거 왜 이러지? 행동이 좀 느려졌네?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네? 이렇게 느끼다가 그냥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뭐 주사 맞거나 무릎 수술하거나 허리 주사 맞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조금 병이 좀 진행될 수 있다. 이런 예측이 되는데, 물론 이제 증상이 미미해서 확진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? 전조 증상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네.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파킨슨 병의 증상으로는 이제 운동 증상이 있고 나서 내가 파킨슨이 아닌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이거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이래저래 뭐 연구 뭐 다른 이제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뭔가 이제 그런 파킨슨 병의 그런 그 질병이 이제 이 중뇌 아래쪽부터 점차 진행을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중뇌 쪽의 도파민 세포를 망가뜨리면 그때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직 완전히 100% 정설로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. 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운동 증상이 이제 이 중뇌에 있는 도파민 세포가 망가지고 네. 이제 그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점차 올라오는 그 단계에서 뭘 가지고 좀 캐치를 할 수 있을까.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연구가 많이 되었고 그랬는데 네. 실제로 이제 그 파킨슨 병이 그런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비운동 증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징후나 그 비운동 증상이 좀 나타난다는 그런 거든 많이 알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꼽을 수 있는 게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있어요. 맞아요. 예. 수면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렇죠. 렘 수면 예. 행동 장애. 예,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라는 것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수면을 취할 때 특히 이제 그렇게 꿈을 꾸는 그런 렘 수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 몸의 그 꿈을 꾸는 행동이 이제 그 꿈을 꾸는 그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온몸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 있어야 합니다. 네. 그 이제 영어로 렘 에이토니아라고 하는데 네. 이 렘 에이토니아가 없어져가지고 네. 이제 꿈의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네.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옆에 있던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있던 가족들을 이제 자다가 이제 발길질하고 네. 때리고 소리 지르고 뭐 잠꼬대 소리 막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네. 그런 렘 수면 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관심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사람에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파킨슨이 안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파킨슨이 안 나타나는지 그게 아직 100%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5년 정도 이제 그렇게 경과 관찰을 했을 때 한 40% 정도에서는 좀 파킨슨 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파킨슨 플러스 중에서도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다개tung 위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레비소체 심해 같은 그런 이제 파킨슨 증후군에 합당한 그런 네.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네. 그런 경우에는 경고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좀 후각 저하라든지 네. 아니면은 주간 졸림 네. 아니면은 좀 알게 모르게 좀 우울한 네. 그런 우울한 기분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또 자율신경 기능 쪽이 좀 이제 뭔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파킨슨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기립성 저혈압. 앉았다가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네. 식은땀도 날 수 있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좀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변을 보는 게 이제 예전만지 못하게 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네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 같은 것들도 네. 이제 그런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것도 네. 이런 거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나 파킨슨 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개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혹시나 이제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
자율신경, 배변 배뇨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후각 이상이라든지 주간 졸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렇게 경과 관찰을 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. 수면이 네. 정말 요즘에 그냥 자는 게 단순하게 잠을 못 잔다. 잘 때 이상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도 보통 외래에서 뭐 램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되는 환자들 오면 다른 이상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더라고요. 예. 근데 이제 저도 보니까 이 램수면 행동장애가 있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퇴행성 질환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영화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고 있잖아요. 네. 제가 최근에 뉴롤로지에서 수전 윌리엄스가 쓴 거를 정말 최근에 봤는데 뭐 열심히 하시는 전안 봤는데. 제가 그거를 보려는 게 아니고 네. 뭘 이제 준비하다가 그거를 보게 됐는데 수전 윌리엄스가 이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루이 바디 디멘시아였었거든요. 그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의 일종인데 상당히 그 전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고 해요. 그렇게 하고 이제 1,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진행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조 증상이 또 다른 퇴행성 질환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고 파킨슨 병이 그 안에 포함되고 나머지 이제 교차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요. 나머지 증후군 다른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걸 파킨슨 플러스라고 또 얘기를 하고 2차적인 원인 뭐 약물이라던가 뇌졸중이라던가 뭐 종양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머지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약 때문에 많이 또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잖아요. 이런 네.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이제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네.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파킨슨을 흉내내는 그런 증상을 이제 약물유발 파킨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소화제. 주로 그런 소화제들이 이제 도파민을 이제 그렇게 억제를 해서 네. 장 운동을 이제 그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네. 이제 이게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소화제를 드시고 뭔가 손이 떨린다든지 다리가 끌린다든지 그런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게 그 항정신병 약 있잖아요. 네. 그런 이제 항정신병 약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서 도파민을 억제를 해서 그런 이상 행동을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네.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이상 행동, 이제 그런 정신병을 억제를 한 반면에 이제 이런 파킨슨 증상을 비슷하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외에도 뭐 이제 그런 뭐 혈압약 계통, 혈압약의 일종인데 네. 그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는 뭐 플루나리진 같은 그런 약들도 뭐 이제 흔하진 않지만은 그런 약물 유발 파킨슨증을 일으킬 수 있고 네. 뭐 항경련제 중에 이제 발프로산도 뭐 가능은 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소화제하고 그 항정신성 약물, 정신과 약물 중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필요해서 쓰는데 몇 가지 약제들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고. 그렇죠. 저 네. 오늘 외래 봤는 대로 레보설프라이드 때문에 그렇죠. 또 그 손 떨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대표적인 약이 레보설피라이드,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네. 이런 약들이 엑페란 좀 그럴 뭐 수 이런 있고, 거. 네. 예, 항정신병 약도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1세대 네, 정신병 네, 약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는 할로페리돌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약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비정형 항정신병 약이라고 불리는 네. 퀘타핀이나 아니면 클로자핀 그런 약들은 좀 비교적으로 이런 약물 유발 파킨슨병에서는 조금 자유롭다. 아주 100% 이제 뭐 아주 안 일으킨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네. 좀 덜 이제 그렇게 일으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즘엔 또 약들이 워낙 잘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예. 세대들이 그 거듭해감에 따라서 약제들이 잘 나와가지고 많이 이제 어르신들은 보면은 가서 뭐 소화 안 된다, 소화제 타고 머리 아프다, 두통약 타고 또 뭐 어디 허리 아프다, 진통제에다가 근육이완제 몽땅 타가지고 드시면 또 다른 증상이 생기실 수 있어서 우선 드시는 약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오늘 여기까지 일부 마무리하고요. 너무 고생하셨어요. 아유, 아니에요. 아, 또 이게- 다른 산이 하나 남았는데 잠깐만요. 아, 예. 네. 우리 선생님이 아. 우리말 겨루기 우승에 가셨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이게 브레인 튜브가 브레인을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, 예. 뭐 뇌를 사용하자 자꾸 이렇게 초성 퀴즈 이런 거 내고 그러는데 한글 우리말 겨루기 문제 한 문제 풀고 가시겠습니다. 저거 지금 아마 해마에서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. 한번 풀어볼게요. 예.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재미로 풀어보시고요. 책상 물림의 뜻으로 맞는 거예요. 저거 뭔지 아세요? 저 틀렸어요, 저거. 아, 진짜요? 네, 저 되게 어렵던데. 2번이잖아요. 진짜 아시네. 아,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쉬운 거잖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맨 처음에 예. 책상 물림 뭐지? 네. 뭐 종이 부묘. 아, 그래요. 다음 문제. 모르는 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첩경. 대박이다. 역시. 와, 진짜